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640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김무성 대표와 독대를 했습니다. 순방 직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 건데요.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 등에 대해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남미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40분간의 회동에서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잘 알겠다며 남미 순방을 다녀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셨나요? 당 내외에 분출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순방 기간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이 총리로서는 대통령 순방 기간 총리직 수행이 보장된 셈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여러 민생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정오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김 대표와 만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김무성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성완종 파문의 한복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에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반기문 총장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시민성 특파원이 직접 반기문 총장을 만났습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난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반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막고자 경남 기업에 대한 기획 수사가 시작됐다는 취지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장에 대해 반 총장은 먼저 당혹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접했다고 한 반 총장은 이번 사안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한 성완종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청 포럼 등 공식 석상에서 본 적이 있고 알고는 있다면서도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반기문 대망론이 꾸준히 나온 데 대해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럴 여력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국내 정치와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성완종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당혹스럽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성 전 회장의 주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는 성 전 회장이 여야 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차기 대권 주자로 반기문 띄우기를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반 총장 측은 지난해 11월 반 총장의 대권 도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언론 대응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시민성입니다. 이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쏟아진 의혹들을 풀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검찰은 성 전 회장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던 6명의 측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태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수사는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6명 정도로 압축되는 측근들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경남기업 이모 부장과 정모 부장을 비롯해 박모 전 상무, 윤모 전 부사장과 한모 부사장, 전모 전 전무 등입니다. 검찰은 이미 이 가운데 이 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부장은 성 전 회장의 보좌관이었고 의원직을 잃은 뒤에도 수행 비서로 일해온 최측근.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4월 4일 현장에 동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다른 핵심 측근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대부분 출국 금지된 상태로 이들은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담겼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 여부, 또 만난 사람과 시간, 장소 등을 적었다는 다이어리, 비자금 조성 경위 등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사장은 경남 기업과 계열사들의 재물을 총괄하며 사실상 회사 경영 전반을 떠안았고, 정 부장은 자금 실무를 맡았습니다. 윤 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돈거래 리스트를 폭로한 성 전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이들 측근의 협조가 수사에 성패를 가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태수입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9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먼저 희생자와 실종자를 애도하고 남은 가족들도 국민과 함께 위로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아픈 1년의 시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넋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의 배상과 보상도 제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본인도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팽목항을 떠나면서 유가족과의 면담도 불발됐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희생자 가족들을 다독이고 꽉 막힌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어젯밤 서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대규모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추모제 이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충돌했습니다. 팽재웅 기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인 추모객들이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9천 명의 참석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제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라도 희생되신 분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2시간 정도의 문화제가 마무리되자 세월호 유가족과 추모제 참석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차벽 트럭 10대와 만여 명의 병력 등을 동원해 이들을 막자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는 등 몸싸움을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수차례 뿌리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참가자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기동대 소속 경찰관 1명과 세월호 유가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의 도로 통제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시내 교통이 마비돼 일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 상원 군사청문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괌이 아닌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특정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또 영내 동맹인 일본, 한국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